안녕하세요. 설현욱입니다. 오늘은, 아, 마우스 포인트가 오늘은 5월 13일이에요. 목요일 날, 수요일 날이죠. 수요일 날이고, 지금은 저녁 7시 반 정도 됐습니다. 거의 2주일 만에 유튜브를 하는데, 정확히 2주일 만이죠. 예전에 써놓은 게 4월 30일 날 했으니까, 4월 30일 날, 요거는 목요일 날이었구나. 이게 지금 2주일 만에 여러 가지로 이제 골치 아픈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좀 검증할 게 있어가지고, 검증할 게 있어가지고 좀 오래간만에 해요. 뭘 검증을 하려고 그랬냐? 뚱땡이 문제, 김정은. 응? 요거 4월 30일 날 하고, 그때 5월 1일 날 비료 공장에 나타났죠? 이게 진짜 김정은이냐 이거지. 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지금 북한 이 가짜 김정은 문제 때문인지는 몰라도 지금 미국 그 전략 자산들이 지금 한반도에 집결을 하고 있죠. 항모 세척. 위기의 한반도예요. 오늘은 이거 말고도 이제 그 나중에 그 빌 게이츠 문제하고 이제 코로나 문제까지 다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두 번째 문제가 이제 사전 선거 의혹. 이거 가지고 좀 난리죠. 선거한 지 지금 4월 15일 날 했으니까 정확히 그 주로 보면은 4주가 지났죠. 한 달이 지난 시점인데 그래서 이거 지난 2주일 전에 이제 뭘 어떻게 되겠느냐 해가지고 결국은 무슨 뭐 명리 푸는 형식으로 돼버렸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인지 문재인 문간지에 이제 명리를 분석을 하면서 유시민이 얘기했던 그 180석이라는 게 문재인 문가의 명리를 보면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선거 3일 전에 예측을 했었고 4월 며칠 날 올렸나? 4월 12일 날 올린 유튜브에 이제 여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이제 예측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도대체 이렇게 된 마당에 대안이 뭐냐 그래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 명리를 나름대로 이제 풀이를 했었죠. 코로나 문제가 이제 심각해졌는데 이거는 이제 4월 1일 날이었죠. 4월 1일 날 지금부터 한 달 반 전에는 86만 명이었는데 4만 2천 명이 죽었고 근데 이거는 4월 30일에 318만이 감염이 돼가지고 22만이 죽었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치사율이 그때 이제 미국이 5.8% 정도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이 15점 몇 프로, 불란서가 18.8%, 이태리가 12.6%, 스페인이 10점 몇 프로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회주의 의료 체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죠. 대한민국이 그 나름대로 선방을 하다가 2.3% 정도 사망률이었다가 며칠 전부터 이제 그 이태원 게이 클럽에서 이제 문제가 이제 다시 야기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난리죠. 이 동성애 문제,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요 다음 시간에, 가만히 보니까는 50개 정도의 유튜브를 만들면서 동성애 문제를 직접적으로 메인 주제로 다룬 적이 없어가지고, 오늘 거 하고, 2, 3일 안에 동성애 문제를 따로 이제 다루려고 그래요. 그게 왜 성적 소수자야? 얼마나 많은데. 뭐 이런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오늘자 이제 그
존스 홉킨스에서 이제 뮌헨에 본부가 있는 데서 하는 모양인데 미국이 아니라 보면은 426만 명이 이제 확진자고 보면은 하나 특이한 게 이 보면은 미국이 지금 130만 러시아가 급격히 올라왔죠. 그 다음에 이제 웬만한 그 소위 얘기해서 영국, 이태리, 프랑스, 스페인까지는 대개 이제 뭐 17만에서 20만 정도 되는데 또 하나 올라온 게 이게 남미 국가들 브라질 뭐 차이나는 뭐 원래 그렇고 페루 그다음에 뭐 멕시코 뭐 칠레 에콰도르 이런 애들이 갑자기 올라오고 있어요. 이쪽이 지금 사우스 아메리카 중남미 이쪽이 지금 급격히 올라오고 있죠. 아프리카도 꽤 많아요. 아프리카도 꽤 많아졌고 그 다음에 이게 그 보면 미국에서 이제 8만 2천 명 죽은 거는 그런데 뭐 영국도 이제 3만 명이나 죽었죠. 우리나라는 지금 200 몇십 명밖에 안 되는데 영국, 이탈리, 프랑스, 스페인이야 뭐 워낙 이제 제가 치사율이 높다 그랬죠. 브라질이 엄청나게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미국 그 각 주별로 이제 데이터가 나왔는데 2만 7천 명이 죽었어요. 뉴욕 주 하나에. 그 다음에 뉴저지 뭐 이렇게 나가다가 다른 데는 뭐 그렇게 심하진 않죠. 뉴욕 주가 지금 난리라는 거죠. 마스크도 못 구하는 뉴욕 주인데 큰딸한테 마스크를 또 보내줬어요. 참나. 애들 뭐하는 대국이야. 그 다음에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 대해서 잠깐 리뷰를 하겠어요. 총선이 끝난 다음에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공격이 집중이 되었다는 거고 어떻게 할 거냐, 유력한 정말 대선 주자냐라는 이제 그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고, 그 다음에 총선 끝나가지고 이제 바로 이틀 있다가 가세현이 이제 사전 투표 조작 의혹에 대해서 이제 밝히기 시작했죠. 0.39의 비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게 서울, 인천, 경기의 투표 결과에서 더민주당이 얻은 투표수, 통합당이 얻은 이 비례가 보면은 63대 37인데 경기 지역이나 서울 지역이나 똑같다는 거죠. 63대 37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준석이야 뭐라 그런 거고, 노무현 장학생 이래라며. 그래서 이 친구 얘기는 들을 필요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QR코드 논란에 대해서 적었었고, 그 다음에 문재인 문가 명리에 대해서는 4월 12일 날 대선 총선을 앞두고 한 유튜브에 자세히 제가 써놨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4월 12일 날 쓴 제 조선일보 댓글건 유튜브 주제였죠. 그 다음에 문재인 문가 명리로 봐서는 이게 지금 어디 갔노? 여기 있나? 이게 노란색이니까 잘 안 보이네. 하여간 이게 지금 경술시로 봐야 된다는 거로 하고, 경술시로 봐야 된다는 거로 보면은 지금 이게 밑이 이제 물바다기 때문에 해자축, 물바다기 때문에 이게 지금 경신대운인데, 이게 지금 올해 경자년, 신축년, 이민년으로 갈수록 점점 나빠진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과연 대통령 임기를 제대로 끝날 것이냐에 대해서 김은둥갑으로 제가 풀이를 했었죠. 임기는 끝날 것 같고, 그 다음에 금방 구치소에 갈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올해 경자신축 이민 개묘, 갑진년,
새로운 국회가 구성이 되는 그 해, 드디어 이제 김문등갑에서는 구치소 가는 걸로 표현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예측을 지난 시간에 했었죠. 이게 그 얘기죠. 마우스 포인트가 하얀 거에는 잘 안 보이네. 이게 지금 여기 그 7이라고 쓴 게 67에서부터 73년까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74년 이 8대운에 가는 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8이면은 이제 이게 지금 구니까 재운이 되죠. 재운이 되는데 여기처럼 그 생문생기 천을귀인이 붙어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뭐 경문, 유헌, 태음 이런 식으로 나가죠. 뭐 거의 그래도 뭐 앞으로 뭐 3, 4년을 더 견딘다니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의 명리는 그때 사람들이 답답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병술시로 보면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얘기를 한 거죠. 더더군다나 2022년 내후년 대선에서는 이게 이민이 되니까 이민년이 되죠. 그래가지고 이민년이 되니까 뭐라 그랬더라? 이게 정해시로 보면 정임한목이 돼가지고 안 좋다는 거고, 정해시로 할 때는 안 좋다는 거고, 임인년에 왜 이게 좋다 그랬노? 여기 미안해요. 56부터 이제 갑오대운인데 이 오대운에 들어가면서 인옷을 합의되죠. 그래서 용신인 병화, 이 관운, 평관운 이게 이제 굉장히 그 뿌리를 내리고 엄청난 세력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병술시면은 굉장히 그 대권 앞으로 2년밖에 안 남았죠. 본격적인 그 대선 레이스야 내년 봄부터 바로 시작할 거고, 그래서 굉장히 좋다고 그런 거예요. 자주 안 보려고 그러는데 자꾸만 이거 뭐 이런 식으로 보라고 하니까는 부처님 오신 날은 4월 31일 전번에 유튜브 한 게 부처님 오신 날이었는데 뭐 원효대사 얘기를 하면서 원효대사가 이제 설씨였고 제가 63대고 원효가 이제 18대였고 Y염색자가 정말 설씨가 그 뿌리가 오염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Y염색체는 100% 똑같다는 거죠. 남성적인 특징, 조루라든지 뭐 성욕이라든지 어떤 파괴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호도 좀 굉장히 건방지지만 원허라고 가끔 쓰고 있죠. 원허. 이 허라는 게 전문이 끝나고 군의관 끝날 때 이제 쓴 책이에요. 초심리학 비판 그 책 문학예술사에서 나왔던 건데 그 원허라고 이제 썼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건방진 호 같지만 뭐 건방질 때는 건방져야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관세음보살 얘기하면서 아니 우전에 이제 나무 아미의 탑을 할 때 그거를 만든 게 이제 원효대사가 이제 만들었다 그런 거고 관세음보살 뒤에 붙인 건 이제 의상대사가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부처님 모시는 그 보살 중에서 이제 그 문수보살하고 보현보살이 있는데 부처님 그
오른쪽에 있는 게 보현보살이죠. 보현이죠. 보현보살. 분명할 보현보살. 이분이 이제 행동으로, 나가신 분이죠. 문수보살은 이제 지적인 걸로 너무 알기만 하면 뭐하노? 행동을 해야지. 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강용석 변호사처럼, 이런 부정의혹 선거가 있는 거에 대해서 행동으로 나가야 된다는 걸 강조하면서 아마 끝을 맺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피스라고 제가 썼었죠. 그 다음에 오늘의 메인 주제. 이게 그러니까는 4월 30일 날 하고 그동안에 2주일 동안에 조선일보 댓글에 썼던 주요 내용이에요. 이찬진 얘기는 왜 나왔노? 이찬진 대표가 서울대 기계공학과나 전종학과 이런 친구들이 서울성의학 클리닉에 자주 와요. 뭐 딴 데 별로 갈 데가 없겠지만 와서 보면은 굉장히 순진무구해 되게. 그 다음에 여자 이런 거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앉아서 공부만 한다기보다는 그냥 공돌이 그런 심약하고 그냥 자기 세계에 빠져있고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발기부전 조루도 되게 많고 어떻게 여자를 선택하는지에 대한 그런 경험도 거의 없고 잘 속고. 그래서 제가 이찬진 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옛날에 여러 가지로 유명한 영화배우랑 결혼하느라고 이제 뭐라고 그런 건데, 예전 영화배우의 온갖 얘기에 대해서는 저처럼 많이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치료했던 재벌 회장이 이승만 때부터 칠공자였죠. 그래서 이승만 때문에 언제면은 60년대 이전부터 칠공자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웬만한 여배우들 제가 그래서 비서실장한테도 얘기를 되게 많이 듣고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저처럼 많이 연예계의 비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도 없는데 이런 얘기를 이제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좀 아까워요. 이게 지금 아래 한글이 굉장히 아까운 프로그램이에요. 사실은 아래 한글 1.3인가 옛날에 처음 나왔을 때 보석글이라고 있었던 것 같은데 보석글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아래 한글 1.3인가 1. 얼마인가 나왔을 때 그거 컴퓨터에 그때 돌려보고 놀래가지고 했던 기억이 날 정도로 좋은 프로그램이었는데 좀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김정은 뚱땡이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비리공장에 나왔던 김정은인데 보면 조선일보 누구야 의학 전문 기자 이 친구는 여기에 이걸 갖다 놓고 여기 있는 걸 갖다 놓고 무슨 뭐라고 쓸데없는 소리를 해놨는데 요골동맥이 어쩌고 해가지고 웃기는 얘기지. 요골동맥은 라디알 아트리는 이쪽에 있어요. 엄지손가락 쪽에 있다고, 라디알 아트리는. 이것도 모르는 의학 전문 기자가 어디 있어. 도대체가 의사라는 게 의심스럽게 얘기를 써놨어요. 저는 이건 당연히 엉터리 얘기고, 이게 손금이 이렇죠. 여기는, 지능선, 두뇌선이라는 게 이렇게 가죠. 근데 이 친구는 이렇게 가죠. 이렇게 휘어 있죠, 각도가. 라디우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직선으로 가냔 말이야. 다른 사람이라는 거야, 이거는. 그죠? 다른 손은 명확하지 않은데 이것만 봐도 다른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걸 김정은은 가짜 아니냐라고 이제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용원 기자가 원산에서 말 타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눈이 보고 있다라는 걸 썼는데 제가 뭐라고 썼냐면 이게 무슨 1월 28일자 조선일보에서 코로나 사랑간 간염 전염이 안 된다. 중국인 입국 금지할 필요가 없다는 헤드라인 뉴스 비슷하게 김철중 의학 전문 기자가 썼는데 군사 전문 기자가 이거 정말 이런 거 이거 가짜라는 것부터 밝혀야 되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사 전문 기자라며. 이게 가짜인지 아닌지 그거 확인도 안 하고 쓰냐 이거야. 그래서 전제가 틀린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지금 제가 댓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무슨 유영원 기자는 우한 폐렴 관련 기사를 쓴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썼죠. 의학 전문 기자도 닥짓을 하던데 군사 전문 기자도 닥짓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제가 그래서 이제 오른쪽 손목에 아까 흉터가 주사바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가 수술도 시술도 안 받았다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요걸 동맥이라는 게 라디알 아터리가 엄지손가락째 팔목에 있지 저렇게 팔목 중간에 있나? 김철중 기자, 응? 맥박 집을 때 엄지손가락으로 짚는 게 그게 라디알 아터리인데, 이것도 모르고 있느냐? 방송가 전문이라면서 이제 뭐라 그런 거고. 오른쪽 눈 손금이 다르다고 이제 제가 이제 의혹을 제기한 거죠. 5월 4일 날이에요. 5월 1일 날 김정인이 나타났죠. 원산 비료 공장에. 오른손 지능선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비료 공장 사진에 대해서 이제 뭐 다른 유튜브가 이제 이거를 헤어라인도 다르고, 헤어라인도 다르죠? 그 다음에 여기 눈꼬리도 다르고, 입술, 결정적으로 이 치아가 다르죠? 이거는 진짜 김정은은 치아가 꽤 괜찮죠? 이건 뭐야, 이거는? 가짜라는 거지, 이놈이. 비료공장 사진이.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려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5월 5일 날, 어린이날,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코로나 전쟁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게 2017년 네이처에 이게 이제 그때 이미 이제 생화학 무기 실험실 이제 위험하다고 2025년까지 중국 전역에 5, 7개 생물 안전 수준 레벨 4의 위험한 실험실을 건설하라는 계획의 일환이라는 얘기를 이미 네이처지에서 2017년에 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쓴 댓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란셋 보고서에도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레벨 4 연구소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증거들, 마치 메르스가 2003년 북경 연구소에서 유출될 것처럼, 제가 그때 1월 30일 날 댓글로 입국을 통제하라는 얘기를 계속 썼죠. 이미 늦었지만. 그 다음에 5월 6일 날 댓글이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제 아주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보였는데, 이게 이제 무슨 화재 현장에 가가지고 유족들이 뭐라 그러니까 저 국회의원 아니에요 뭐 이렇게 사람 모아놓고 뭐하냐 하니까는 제가 모았습니까? 저 국회의원 아니에요 하고 발뺌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라고 그런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가 예전에 동아일보 이제 일본 특파원을 하고 그 학력에 그 경력에 정치부장이나 사회부장이 돼야 되는데 동아일보사에서 안 시켜줬다는 거죠. 동아일보나 정치부장은 국제부장 별로 볼 일 없는 자리에까지밖에 못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씩씩거리면서 앉아 있다가 이제 DJ한테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정치계에 입문을 했다는 건데, 문제는 그 또래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잘 알잖아요. 1, 2년 선후배 사람들 제가 잘 아니까 와서 책임지는 일은 절대로 안 한대. 그리고 자기 손해보는 일은 절대로 안 하는 사람이래.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권 주자를 하노? 이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안철수 얘기도 마찬가지죠. 안철수 얘기도 예전에 신라호텔에서 2주일에 한 번씩 꼭 내 오른쪽에 앉아가지고 사람들 한 7, 8명이랑 맨날 무슨 뭐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직구인데 무슨 정치인이야.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감사원장. 지금 감사원장이 뭐 어쩌고저쩌고 원전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나왔길래 제가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56년도 경기고 71회인 것 같아요. 제가 70회니까. 고법 부장판사 하다가 이제 감사원장을 했는데, 자리를 박차고 나오든지 감사원장이면은 정권에 맞서야지. 뭐 하고 있는 거냐 하면서, 고교 1년, 2년 선배가 제일 무섭고 1년, 2년 후배는 그냥 막말해도 되죠? 그래서 막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얘기는 뭐냐면, 방사광 가속기가 이제 청주냐, 나주냐 하다가 이제 청주로 됐는데, 우연히 이제 TV를 보다 보니까, 이명철 위원장이라는 분이 나왔더라고. 이 양반이 저 박사 받을 때 그 심사위원이었는데, 굉장히 좀 저랑 친하게 지냈는데 나이가 굉장히 늙으셨더라고. 아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한 두세 살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와우 저렇게 늙었나 해가지고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 저렇게 늙었나. 근데 내 나이도 지금 정년퇴직할 나이가 넘어가는데 요새 사진을 안 보죠. 병원에 있는 사진이나 증명사진에 50대 초반 사진을 붙여 들고 다니니까 젊은 줄 알고 있는데 세월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주구 17비행단이 지금 F-35가 지금 10몇 대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청주가 지금 제1의 타겟이죠. 예전에 있던 그 병원 2달 전에 그만둔 미스코리아 출신 그 1m 75인가 그 친구 73인가 그 친구 그 아버지가 그 청주 비행단에서 이거 F-35 이거 그 수리하는 준이던데 걔가 1m 75 있던 친구가 늘씬한 친구가 있다가 없으니까 요새 섭섭해가지고 영화배우 하던 애도 이제 요새는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호머 헌드레드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인간 수명이 이제 100세 시대라는 거죠. 이게 2007년, 2008년도 유엔 쪽에서 나왔던 얘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65세 정년이면은 지금 70세면은 지금 10대 7로 가니까 70세면은 얼마예요? 77이 한 49, 50세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지금 나이가 65세라면 예전 나이가 65세 나이라면 지금은 45대밖에 안 되는 사회적 나이라는 거죠. 지금 앞으로 30년은 더 산다는 거니까 인간 수명이 급격히 올라갈 거예요. 지금 거의 지금 100세 시대라고 보면 돼요. 이게 제가 가끔 얘기하는 싱귤라리티 했던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레이 커즈와일이 이제 대단한 석학이 예측한 거예요. 2030년까지 엄청나게 의학이 발전하고 2040년까지는 인간 수명이 엄청나게 거의 영생까지도 늘어날 것이다. 이게 지수함수식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로가리스미 스케일. 대학 교수 65세 정년이면 예전에는 그때까지 살아있는 교수 10명 중 2~3명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특별히 죽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지금 그 다음에 드디어 5월 8일날 어버이날에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한 5일 전에 이제 게이 클럽에서 코로나가 이제 터지기 시작했어요. 이태원 클러버라고 쓰는데 클러버라고 쓰는 모양인데 이게 무슨 클러버라고 써? 그냥 이태원 게이 클럽 왜 다니는 동성애자이라고 하면 되지.
요거 동성애 문제는 다음 시간에 2, 3일 안에 할게요. 이게 성의학 Q&A를 지금 굉장히 자꾸만 미루게 되는데 이게 자꾸만 그 결정적인 사회 변화가 많아서 그 다음에 정은경 본부장에 대해서 또 제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1월 28일 조선일보 헤드라인 뉴스에 중국인 입국 필요 없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 감염이 안 된다라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지금 이 난리가 나 있는 거. 이런 와중에 무슨 문재인은 뭔 질병관리본부를 총으로 승격하고 떠든다는 얘기야. 그리고 왜 이거 안 막았노? 왜 이렇게 뻔히 왜 사람들 밀집하는데 홍대 클럽이라든지 이태원 클럽은 왜 안 막았노? 그 다음에 5월 10일 날 WHO 사무총장에 걸려온 시진핑의 은밀한 전화, 이거를 독일에서 첩보 문서를 인용해서 이제 보도를 한 모양이에요. 슈피겔이. 그래서 WHO 사무총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코로나의 사람간 전염에 대한 전개 공부와 팬데믹 정보를 밀어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전화가 이제 나온 거예요. 시진핑. 아휴. 이 친구 이거 얼마까지 가려나? 그 다음에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대년이라는 사람을 이제 최보식이 이제 기사에 등장을 시켜서 음모론은 다 엉터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물타기를 하고 있냐 이거야, 최보식 당신은.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그때 5월 10일 날 아침에 강영석 변호사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 그걸 보니까 9시부터 하는 걸 보니까 지금 나중에 울먹거리대. 제발 동참해달라고. 이런 투표 부정을 저지른 놈들은 무덤까지 쫓아가서 수사하게 만들겠다. 오늘이 5월 13일이죠? 선거가 4월 4일호에 일어났고 오늘이 5월 13일인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오늘 드디어 서울대생이 이제 들고 일어났네. 오늘 저녁에는 고대생들이 들고 일어난다 그러고, 처음에는 이렇게 미미하겠지만 60년 전에 3.15 부정선거도 4.19가 터진 게 한 달 좀 지나서 터졌죠. 좀 며칠 좀 더 두고 봅시다.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이거 지금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백악관 직접 답변하라라고 이제 청원을 낸 모양인데, 그래서 제가 종합을 해서 쓴 거예요. 잘했다. 5월 1일 나타난 뚱땡이는 가짜가 아닌가. 손금 지rim선이 정말 다르다. 조선일보는 왜 이러는지 몰라. 그 다음에 이 지금 문재인 문가가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중고어들 그리고 조선족들이 개입을 하는 모양이에요. 중고어들, 한족들이랑 조선족들이 이제 이 문재인 문가 쪽에 지금 계속 개입을 해가지고 여론을 조작하고 이러는 모양이에요. 문재인 문가의 실체는 뭐냐 이거지. 검찰은 아마 이제 슬슬 이제 개입하기 시작할 거예요. 윤석열 총장한테 제가 전 검찰총장 보고 전화하라고 했는데 전화했죠. 시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준석 바보 같은 얘기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게 누가 이거를 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종합을 해놨대요. 이게 결정적이에요. 어떻게 63대 36일 서울, 경기, 인천이 정확하게 나오느냐, 사전투표에서. 이건 컴퓨터 조작이죠. 이거를 사전투표를 빼버리면 당일 투표 결과만 보면은 미래통합당이 제1당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비례정당 투표율도 그렇고 미래한국당이 1등이라는 거죠.
관내 사전 투표만의 결과로 따지고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200석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죠? 관내 사전 투표가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고. 이것도 보면, 미래통합당의 이수희 후보는 사전 투표에서 2만 4천 밖에 못 얻었는데, 당일 투표는 5만 표를 얻었죠. 이게 말이 돼? 오세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빌 게이츠 문제인데, 빌 게이츠, 윌리엄 게이츠 더 서드. 이 친구가 이게 제목을 그래서 이거 마이크로 소프트라고 지금 제목을 붙일까 하는 생각을 해요. 오늘 유튜브에 메인 제목을 농담 비슷하게 빌 게이츠가 이제 90년대 초반부터 이 친구가 55년생일 거예요. 저랑 나이가 같을 거예요. 90년대 초반부터 중국을 빈번하게 드나들며 서방의 자유 경제가 인류의 혁신을 막는다. 그래서 이제 장점인 후진타오들에게 각별히 대접을 하고 중국에서 원사 칭호를 받고 있대요. 원사라는 게 영웅이라는 거죠, 중국에서는. 트럼프의 그 화웨이 퇴출 전략을 맹비난하고 있어요. 지금 빌 게이츠는. 이게 웃기는 게 2015년 테드에 출연해 세계적인 전염병 출현을 예언을 했고 백신을 독려를 했고 완위시 해가지고 2018년 말 인류가 새로운 질병으로 6개월 만에 3천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예견을 했어요. 두 번째, 작년 10월 18일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퍼지기 전에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팬데믹 모의 훈련인 이벤트 201을 시행을 했어요. 신종 바이러스가 발생해 전 세계에 퍼지면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가벼운 독감으로 증상이 시작되고 심한 폐렴으로 이어진다. 감염된 사람마다 2명씩 감염을 시키고 사스나 메르스보다 더 강한 바이러스가 될 거고 캡스라는 이 가상의 바이러스는 코비드19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백신 개발에 전념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코비드 사태가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그 주에 넷플릭스에서는 팬데믹이라는 시리즈가 드디어 이 시기에 나오기 시작했고 어떻게 알고 이랬냐 이거지. 여기에 나오는 게 중국의 재래시장이 발원지로 지목이 됐어요. 그리고 더 웃기는 게 빌 게이츠는 우한 연구소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원을 했대요. 2015년도 이전에. 그 다음에 코비드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백신 개발하는 제약회사에 거액을 투자를 했대요. 특정 조직 아젠다 2030이라고 일루미나티의 목표 세계 인구수를 5억 명까지 줄인다. 우생학적으로 해가지고 쓸데없는 종자는 다 치우자라는 게 아젠다 2030 일루미나티의 목표인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윌리엄 헨리 게이츠 더 서드. 빌 게이츠 아버지 자서전에 따르면 12세 시절이었던 67년 어느 날 빌 게이츠가 어머니한테 대들자 아버지가 컵에 있는 찬물을 빌 게이츠 업물에 힘껏 뿌렸는데 이때 빌 게이츠가 샤워를 시켜줘서 고맙네요라고 빈정거렸다고 하고 이게 옛날 따지면 초등학교 6학년이 이렇게 반응할 만한 그런 시기가 아니죠. 30대가 될 때까지 잘 씻지도 않고 옷도 평범하게 입는 데다가 상당히 동안이라 사장실에 웬 10대 소년이 들어온 줄 알고 여비서가 나가라고 소리쳤지만 빌 게이츠가 회사 오너도 못 알아보냐고 쌍욕을 퍼모은 적이 있다는 사람. 이게 얌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얌전하고 무슨 서울공대생처럼 그냥 순진무구한 그런 측면은 있지만 이게 굉장히 성깔 있는 친구라고. 안타이 소셜 비슷하게 이게 그렇게 사회 친화적이고 호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내가 써놓은 건데
원흉이죠. 코로나 투사는 아니고 원흉이 아닌가. 그 다음에 농담인지 진담인지라는 얘기가 있던데 빌 게이츠가 멀린다라고 하는 게 발음이 미국식 발음이겠죠. 멀린다 and 게이츠 결혼을 했는데 기자들이 취재를 위해 모여 있었다. 첫날 밤이 어땠습니까? 하니까 멀린다는 한숨을 쉬면서 마이크로 앤 소프트라고 대답을 했고, 다른 기자가 빌에게도 첫날 밤이 어땠냐고 질문을 던졌더니 빌도 대답을 했대. 마이크로소프트.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죠? 굉장히 성적인 농담이죠.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가 이렇게 이름 지어졌나봐. 재밌죠? 그 다음에 이건 뭐냐? 이거는 그 홈페이지에 오래간만에 발기부전 치료에 솔직한 후기가 하나 올라와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작년 5월부터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여러 병원을 다녀봤는데 시민성 발기부전, 정맥성 발기부전, 정상이다 또는 답이 없으니 보형물을 써야 한다. 다양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그래서 도대체가 이 발기부전을 진단 내리는 거를 저는 서울대나 세브란스에서 2, 300만 원 주고 진단서를 받아가지고 와도 난 안 믿는다는 거예요. 듀플렉스, 복합 도플러 검사가 제일 중요한데 이거 할 줄 아는 의사가 현실적으로는 저밖에 없다 그랬죠. 제 제자 비슷한 강 선생한테도 저는 이거 안 가르쳐 준다 그랬죠. 그 친구는 주사를 놓지도 않고 도플러 검사를 한다고 주장을 하대. 제가 그래서 전번에 되게 뭐라 그랬더니 되게 또 뭐라고 씩씩거리면서 덤벼들대. 뭐 하여간 그 다음에 보형물을 쓰라는 게 수술비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아니라 이게 25년 전에 미국 뉴욕에서 제일 잘하는 코넬대 비뇨기과 발기부전하게 닥터 이드가 그때 환율 750원일 때 2,500만 원을 달라 그랬어요. 25년 전에. 요새 뭐 전화를 잘 하지도 않고 이런 돈 문제 물어보지도 않으니까 지금 그 25년 전에 그랬으면 적어도 물가가 3배가 올랐죠. 그럼 750이고 환율이 지금 1,100원이면은 이것도 한 뭐 1.5배 올랐으니까 1억 원 달라 그러겠다. 지금 이게 1,000만 원짜리 그 보형물은 그냥 그 3피스나 2피스로 돼가지고 보통 때는 정상적으로 있다가 스위치를 누르면 이렇게 발기가 되는 보형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항상 뻣뻣하게 서 있는, 이거는 쓰면 안 되는 보형물이라고. 그 목욕탕도 못 가고 어떡하려고 그러고 그러나. 저렴해서 왔다? 내가 이래서 요새 자꾸만 올리려고 그래요. 강선생 반 이상은 올리려고 자꾸만 노력을 하는데, 환자들이 뭐, 힘든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점점 올려야 되겠지만, 이게 좀 싸게 받으니까 멍청이라고 착각들을 하고 있는데, 도플러 검사로 중도의 동맥성 발기부전이 일단, 이 친구 누군지는 짐작은 하는데, 차트를 정확히 기억을 못해요. 중도의 동맥성 발기부전이었는데, 트라이믹스 0.8cc 1대2를 아마 썼을 거예요. 이거보다 더 센 약이 1대3짜리가 있고, 코드믹스는 더 센데, 트라이믹스, 코드믹스를 쓰지 않았나? 제일 센 약, 코드믹스 0.8cc 1대2 정도를 썼을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용량이에요. 보통 사람 트라이믹스는 0.15cc에 비교를 하면은 0.8cc면은, 5배. 그 다음에 이게 1대2짜리니까 이거는 4배가 더 올라가고, 코드믹스는 거의 1.5배가 올라가니까 6배, 30배 정도 센 주사량이에요. 그래봤자, 비아그라의 트라이믹스 0.15cc가 한 600분의 1 정도밖에 용량이 안 되니까, 비아그라가 그만큼 위험하다는 약이에요. 왜냐하면 먹는 약은 위장의 흡수가 몇 프로밖에 안 되고, 나머지 그 뭐 3, 4% 흡수된 게 간으로 가서 99%가 분해가 돼요. 그래서
응경에 도달하는 거는 여러분들 졸지 말라고 기침한 바이다. 응경에 도달하는 거는 1% 미만밖에 안 돼요. 주사는 이제 응경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비아그라가 훨씬 부작용이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PDE5라는 효소가 이게 이제 작용을 해가지고 그 비아그라가 이제 발기를 시키는 약이 돼 있는데 이게 응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심장에도 많고 그 다음에 뇌망막에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심장도 혈관을 확장시키고 뇌망막을 확장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부작용이 많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수돗물이 있는데 수돗물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세 집에 나눠줘야 되는데 한 집만 그 수도관을 한 4배로 크게 하면 다른 집들은 수도 파이프가 흘러가는 양이 없겠죠. 엄격히 줄겠죠. 그래서 이제 심근경색이 생기고 뇌경색이 생기고 그 다음에 수도 파이프가 커져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가는데 그게 혈관이 약하면은 출혈이 생기죠. 뇌출혈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치명적이라는 거죠. 부작용이 비아그라가 치료 효과는 없고 위험한 게 100명에 2명이 죽고 그 다음에 5명, 6, 7명은 심각하게 다친다 그랬죠. 1000명에. 그래서 이렇게 쓰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시알리스 5mm짜리를 매일 먹는 거 이걸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이 매일 주는데 이런 식으로 주다가 시알리스는 48시간, 비아그라는 8시간 지속을 하는데 시알리스가 훨씬 더 위험한 약이고 이거를 몇 달 이상 주면은 예전에 FDA 보고서에 보면은 동맥을 6개월 시알리스 비아그라 위에 약을 먹이고 나중에 부검을 해보면 동맥 주위염, 대동맥 주위염이 50% 이상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 대동맥 터지는 거예요.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사가 용량이 0.4, 0.5cc까지 줄어갔대. 그 다음에 뭐라고 썼노? 고형물이나 넣자는 생각도 했는데 그러다가 0.3cc까지 줄인 마지막 주사를 제가 줄여줬죠. 그랬더니 반응이 너무나 좋았고 남들이 흔히 말하는 텐트라는 것도 세워봤다는 거지. 박사님께서 어느 순간 갑자기 좋아질 때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이때였는 것 같습니다. 몇 달 전까지나 포기할 생각했습니다. 이게 고도의 발기부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트라이믹스를 기준으로 0.1, 0.2, 0.3, 0.6에서 1.0C까지 쓰는데 보통 0.15 가지고 완전 발기가 되는 게 정상적인 발기라 그랬죠. 첫날 와가지고 이게 안 되면 완전 발기가 90도 이상 안 되면 이건 벌써 심인성 발기부전이 아니라 동맥성이나 정맥성 발기부전이라 그랬고 0.3 이상 되면 중간 정도의 발기력의 손상이고 0.6 이상이면 고도의 발기부전인데 이게 이제 0.8C까지 되게 주니까 0.9C는 잘 안 주니까 주사기 자체의 문제로 이게 이제 0.5대 1이 있고 1대 1이 있고 1대 2가 있고 1대 3까지도 있어요. 1대 2까지만 되게 주는데 이게 펜톨람이라는 약이 2배, 3배, 4배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주는데 이것까지 주는데도 잘 안 되는 환자들이 가끔 있어요. 100명의 발기부전 환자 100명이라 그러면은 나이 70세 미만으로 따지면 70세 이하인 사람으로 따지면 100명 중에 한 3명, 4명? 젊은 친구들한테 이런 게 꽤 많아요. 도플러 검사는 뭐 중도에서 고도 정도 나오고 대신 이제 웨이브가 좋아야 돼요. 웨이브 형태가 좋아야지 이제 이 친구도 웨이브 형태가 좋았기 때문에 이제 확 좋아지는데 이게 되게 7, 8, 9개월, 10개월 정도에 어느 날 한 달에 걸쳐서 좋아지더라고. 주사 용량이 확확 줄어요. 제가 이걸 왜 써놨냐면 왜 그런지 몰라요, 저는. 왜 그런지 몰라. 왜 이런 부류의 환자들은 7, 8, 9개월, 10개월째 어느 날, 한 2, 3주일에 걸쳐서 확확 주느냐 이거야. 이유가 뭐예요? 몰라요, 난.
제 짐작에는 환자들한테는 그렇게 설명하죠. 비아그라를 주거나 뭐 트라이믹스를 줘서 발기를 시키고 억제제를 놔서 발기를 죽이고, 억제제도 이거 지난 25년 동안 나밖에 모른다 그러죠. 이거 모르는 일반 대학비뇨기과에 가면은 중환자실에 가서 위험한 발기 억제제를 주사를 놔야 되고, 아니면은 개인 의료원에서는 헌혈할 때 쓰는 무식한 바늘을 18게이지짜리를 써가지고 피를 한 100cc 뽑아내야 돼요. 헌혈해야 돼요. 그 응경 해면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가뜩이나 조그만데. 떡이 되죠? 억제제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느냐? 가르쳐줘야겠죠. 사회 공헌을 위해서. 이거는 신경전달 물질이, 신경전달 물질이 한두 개, 두세 개 관여하는 걸로 되게 우리가 알아요. 그 이상 넘어가는 분야는, 브레인, 뇌에는 신경전달 물질이 50개 이상이 서로 인터랙션을 하고 있거든요.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고요. 여러분들 흔히 아는 조류에 쓰는 세로토닌 수용체, 이것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10개 이상의 수용체가 서브타입 1, 2, 3, 4, 5, 6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 액션이 서로 반대인 것도 되게 많아.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 제가 그랬잖아. 레이넌트 2년차 26살부터 미국에서 가바만 10년 연구한 사람, 노에피네프린만 10년 이상 연구한 난엠디들이 이쪽인 더 전공인 사람들이 많으니까 화학과 출신들 모여 앉아가지고 세미나 했는데, 그때랑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지금 얼마가 지났냐면 거의 40년이 지났다고. 뇌신비로 들어가면은, 뇌신비로 들어가면은, 뭐가 뭔지 몰라요, 지금.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 이거랑 똑같이 움직여요, 음영 해면체도. 그 다음에, 베토벤 얘기를 해놨고, 그 다음에 이거 성의학 Q&A, 다음 시간에, 게이 문제들, 이태원 게이 문제들 이거 하면서, 호모섹슈얼 문제를 이제, 오늘이 무슨 요일이야? 수요일이니까 일요일 날 정도에 제가 성의학 Q&A를 해가지고 이거를, 할게요. 그것도 한 40분, 5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오늘도 지금 뭐 거의 한 50분 이상이 지나간 것 같네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 들어주신다고. 이거를 발표자 보기 표시를 해가지고 꺼야 되나? 꺼가지고 인코 주석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저장. 바이.